X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보자. 축이 있어요. 이때 X축의 양의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얘를 X축의 양의 부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되겠습니까? 얘를 시초선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각을 우리는 평각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배우는 삼각함수의 거의 99.9%는 이 평각으로부터 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얘는 뭐야? X축의 음의 부분. 얘는 뭐예요? Y축의 양의 부분. 얘 뭐예요? Y축의 음의 부분. 근데 하고 많은 선 중에서 X축의 양의 부분을 시초선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각이다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 시초선으로 해서 선을 하나 딱 그어버리면 이때는 평각 몇 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1번 같은 경우에는 평각 플러스 30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됐죠? 자, 2번. 2번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평각. 오우, 저 글씨가 안 보이는구나. 30도예요. 예, 요만큼이 30도야. 그러면 얘는 평각. 2번 선. 얘 보이죠? 얘는 평각. 얘들아, 여기 화살표 보여?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2번은 가고 있지. 예, 반시계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평각. 240.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24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3번은 평각.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동경이어도요. 예, 얘를 양의 각으로 해석하냐 음의 각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예,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평각도 배웠고 됐죠? 이제 그 밑에 또 정리하도록 하자. 자, 이제요. 예, 배웠으니 해야지. 좌표 평면에서 일반각 세타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봐야지. 1번 봤더니 바로 얘를요. 일반각으로 표현해보래. 그러면 세타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360도 곱하기 n. 끝났죠. 예. 되겠습니까? 호두법으로 표현하면 세타는 뭐가 되겠어요? 2n 파이. 됐죠? 네. 그리고 여기서 n은 무엇을 의미한다? 정수. 이 정수의 수학적 의미는 뭐다? 회전수이다. 몇 바퀴 돌았냐라는 회전수이다요. 자, 이제 선생님 하나만 해보도록 하자. 6번. 우리 6번 하나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보도록 하자.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얘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저 6번 선은 360도 곱하기 몇 바퀴 돌렸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몇 도 더 가고 있으니까 210도. 그죠? 180도까지 간 다음에 30도 더 갔으니까 210도다요. 맞아요. 예, 호두법 3번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얘네요. 자, 해볼까? 시작. 세타는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몇 바퀴 돌렸는지 모르겠지만 몇 도야? 이런 식으로. 같은 경우 몇 도야? 자,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 채우세요. 보기에 나 있는 1번부터 8번까지 60분법, 호두법 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구두법으로 다 정리하신 분들은요. 칠판 보고요. 예, 여러분이 풀어놓은 것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가 혹시 안 가는 건 질문하세요. 시간 드릴 테니 찬찬히 해보고 이해가 안 가는 건 질문하고 그 후에 맞춰보십시오. 삼각 함수를 못 받은 거죠. 저 그냥 삼각 함수인데요. 그래프가 아니고. 삼각 함수 그래프는 치타 만든 거 같고 삼각 함수 함수예요. 삼각 함수의 그래프는 다 있고요. 선생님 삼각 함수가 한 거 없어요. 자, 여기까지 다 해결되셨으니까. 네. 그래서 재훈아 뭐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에게? 거기 쓰지 말고 말로 해. 무슨 얘기인데 그렇게 열심히 쓰면서. 자, 됐어? 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지워도 되나요? 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요 녀석 지우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선생님이 설명은 해줄 텐데요. 예, 모든 교재에 다 실려있는 가장 기본 유형이고요. 예, 요 풀이 좀 생소하고 어렵다 하는 사람은 기계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좀 외워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예, 4페이지 보도록 하자. 일반각 문제의 표현과 풀이의 해석 보도록 하자. 자, 문제가 나와 있어요. 문제의 표현이라는 건 뭡니까? 출제자가 문제 속에서 우리한테 던져주는 표현이야. 근데 이런 표현을 줬어. 야, 알파가 제1사분면의 각일 때 다음 문제 풀어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알파가 제2사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없는 4분면은 1, 2, 3, 4분면 중에서 몇 사분면일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수학적인 표현을 줬어. 그럼 우리는 요 녀석을 풀이를 해석해서 수학적인 식으로 변형시켜야겠죠?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파는 뭔지 모르겠는데 1사분면 각이에요. 항상 일반각을 기준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일반각 기준으로 문제 풀면 뭐가 되겠습니까? 360도 곱하기 n. 1사분면이니까. 그죠? 보다는 크고 뭐보단 작아야 된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사분면에 쓰려면 90도보다는 작아야 된다야. 알파는 뭔지 모르겠지만 0도와 90도 사이에 놓여야 된다. 이때 n은 무엇을 의미한다? 정수를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똑같은 패턴으로요.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각일 때 여러분이 일반각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까?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쉽죠? 저희 양 다 맞춰보셨어요? 됐습니까? 네. 자, 이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 아래에 있는 문제를 풀 텐데, 아래에 있는 문제의 유형은요, 좀 암기를 해두십시오 라고 했어요. 기본 유형인데 그냥
머리로 푼다기보다는 그냥 암기를 해가지고 이런 패턴은 기계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도 돼요. 뭐 풀면 더 좋고. 자, 보도록 하자. 알파가 제2사분면의 각일 때라는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나는 알파의 범위를 표현할 수 있겠네.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360도 곱하기 m 플러스 90도. 이쪽에는 360도 곱하기 m 플러스 180도. 요게 2사분면 각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얘 3분의 알파를 구하고 싶대. 3분의 알파가 도대체 몇 사분면에 있는지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 녀석을 뭐로 나눈다? 3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3분의 알파는 120도 곱하기 m 플러스 30도 120도 곱하기 m 플러스 60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런데 얘가 몇 사분면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360도를 기준으로 하는 일반각이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하다고? 360도를 기준으로 하는 각이 필요한데 얘는 지금 360도야 120도야 120도예요. 일반각이 아니에요. 몇 사분면인지 이 상태에선 알 수 있다 없다? 없다야. 그런데 n이 뭐야? n이 정수지. 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정수는 잉여류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없으니까 예, 잉여가 무슨 말이야? 남는다라는 얘기지. 나머지라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정수라는 수의 가장 큰 특징은 나머지를 이용해서 정수를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정수 전체 집합이 있거든. 근데 내가 얘를요 2개로 분류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어요? 2K 플러스 1 이렇게 분류할 수 있지. 자, 여기에 똑같은 정수의 집합이 있어. 정수 전체의 집합이야. 내가 얘를 세 덩어리로 분류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분류할 수 있어요?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지. 분류의 기준이 전부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여기 0이 있죠? 나머지예요. 와, 정수는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구나.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정수는 2개로 분류할 수도 있고 3개로 분류할 수도 있고 100개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 기준이 전부 나머지. 나머지로 정수를 전체를 분류할 수 있다? 정수는 잉여류다. 뭐 이런 얘기를 수학에서 해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수인 녀석이 하나 있지. 누가 정수입니까? 여기에서 정수. 누가 정수야? 계속 슬쩍슬쩍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있잖아. n이에요. 맞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수를 분류할 수 있지. 그런데 이 자리가 360이 나오게 하려면 이 n을 2개로 분류해야 돼? 3개로 분류해야 돼? 3개로 분류해야 돼요. 120도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어떻게? 3K 플러스 1, 3K 플러스 1 이렇게 세 덩어리로 분류해야 돼. 그래서 n자리에 3K가 들어가면 360도 K라고 해가지고 기준이 360도 일반각 기준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예.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나눠서 풀어야 돼요. 첫 번째, n이 만약에 3K라면 되겠습니까? 자, n자리에 3K 대입하면 얘는요 360도 곱하기 K 플러스 30도 이렇게 나오지. 자, 그리고 n자리에 3K 대입했더니 얘는 360도 곱하기 K 플러스 60도 나와요. 일반각 기준이기 때문에 몇 사분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야? 1사분면이에요. 1사분면이구나.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알겠죠? 예, 풀면 좋고 그냥 암기해서 풀면 괜찮습니다. 자, n은 3K 플러스 2를 대입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은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360도 곱하기 K 플러스 자, 여기에다가 1이 있었으니까 120도에다가 30도 더하니까 150도 이렇게 되네요. 자, 3분의 알파 다시 360도 곱하기 K에다가 3K 플러스 1이면 120도에다가 60도 합쳤으니까
180도라고 나오네요. 몇 사분면 각입니까? 2사분면. 150도와 180도는 2사분면 각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n자리에 요번엔 3k 플러스 2를 대입할 거예요. 자, 360도 곱하기 k에다가 자, 요 자리에다 3k 플러스 2 대입하면 2가 곱해져 있으니까 240도지. 240도에다가 30도 더하면 몇 도 되겠어요? 270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도 우선 360도 곱하기 k 이렇게 써주고 2니까 240도에다가 60도 더하면 몇 되겠습니까? 300도. 몇 사분면 각입니까? 4사분면 각이지요. 맞나요? 그러므로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은 제 몇 사분면 되겠습니까? 3, 4분면이 답이 되겠다 라고 이렇게 답을 내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녀석은요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풀면 좋은데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좀 힘들어. 그러니까 이 녀석은 문제 유형과 풀이를 좀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선생님 5페이지 했죠? 네. 6페이지하고 7페이지하고 8페이지 했습니다. 자, 이제요 9페이지 들어가도록 하자. 더우면 얘기하세요. 에어컨 틀어드릴게요. 안 더우면 괜찮고 더우면 앞에 있는 학생이 좀 너무 춥기는 하고 여기서 계속 온풍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서 여러분이 온도 관리는 알아서 스스로 하세요. 그냥 안 추운 것 같긴 하다. 너희들의 옷차림을 보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설명을 잘 들으시고 푸십시오. 왜냐면 선생님 설명이 좀 탁월해요. 이 파트에서는. 시중 교재하고 달라요. 자, 시중 교재는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문제 유형이 다 달라. 두 동경이 일치하는 유형이라서 공식을 하나를 암기를 시키고 그 암기된 공식으로 막 풀게 시켜. 그리고 또 두 동경이 서로 일직선상에 놓이는 경우 이래가지고 또 공식을 하나 내주고 막 그거 관련 문제가 또 나와요. 그리고 또 두 동경이 서로 x축 대칭인 경우 공식 나오고 막 나와요. 두 동경이 y축 대칭인 경우 공식 하나 두고 막 그거 나와요. 그런 식으로 막 변형이 돼 있으면요 공식을 못 외우면 우리가 풀 수 있다 없다? 없어. 근데 그렇게 만들어내면 무한정 나와버리잖아. 맞아요? 공식이 너무 많단 말이지. 그리고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공식 없이 선생님이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을 잘 이해를 하면 변형된 문제 유형이 나와도 너희들이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 자, 그래서 두 동경의 위치 관계 관련된 개념이 나오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일, 알파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그, 일, 알파. 줄임말이에요. 맨 처음에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봐라요. 그리고 일은 뭐의 약자 같아? 일. 오늘 배운 것 중에 일로 시작되는 개념? 일반각으로 표현하라. 그 그림을 일반각으로 표현해 보세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알파 없애기입니다. 이때 알파는요 평각을 의미합니다. 평각. 그리고 알파를 없애기 위해서는요 더하거나 뺀다 이렇게만 우선 적어두고 실제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구나.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을 때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두 개의 동경이 있는데 이 두 동경이 일치해.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문제가 두 동경의 위치 관계예요. 이런 동경이 있고 이런 동경이 있는데 두 개의 x축 대칭일 때 두 동경의 위치 관계예요. 요 동경과 요 동경이 서로 일직선상에 놓일 때 두 동경의 위치 관계예요.
맞습니까? 자, 모든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제일 먼저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라고 했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그래,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우선 세타는요 2분의 파이하고 파이 사이니까 몇 사분면에 있습니까? 2사분면에 있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세타 이렇게 그려요. 얘가 세타입니다. 그리고 평각을 표현합니다. 요만큼이 평각이죠? 예, 요 각이 알파예요. 자, 그런데 7세타도 어때? 7세타도 일치합니다 라고 했으므로 세타나 7세타나 똑같이 모두 다 동경이 저기에 가 있겠구나 라고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일반각으로 표현할 겁니다. 자, 요령이 있다면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는 7세타 큰 숫자부터 표현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 7세타는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360도 곱하기 m 플러스 몇 도? 알파. 예. 선생님 이거 알파 어디서 나왔어요? 임의로 내가 정한 거야. 그냥 동경 그리고 평각 알파라고 취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타도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뭐가 돼? 여기 바로 밑에 내려야 돼. 줄 맞춰서 왜 더하거나 뺄 거기 때문에 360도 곱하기 m 플러스 알파예요. 자, 이제 알파를 없애는 방향으로 두식을 더하거나 빼야 합니다. 더해야 될까? 빼야 될까? 알파 없애고 싶어. 빼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두식을 뺄 겁니다. 그러면 7세타 마이너스 세타는 6세타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일반각에서 이 녀석의 의미는 특정한 360도 곱하기 n이라는 정확한 각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몇 바퀴 돌렸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알파만큼 더 갔어라는 관념적인 개념이에요. 관념적인 개념은 뺐더니 0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몇 바퀴 돌렸는지 모르겠지는 그냥 써주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정확한 각이니까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예, 우리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계산하려면 세타를 알아야겠지.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세타를 구해요. 6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뭐야? 60도 곱하기 n이 나왔지. 자, n은 뭐다? 정수다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n자리에 정수를 1, 2, 3 이런 거 놓으면서요. 몇 도? 90도죠. 몇 도? 180도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세타가 뭔지 찾는 거야. 1로면 저 안에 안 들어가네? 안 되네. 2 놓았어요. 120도. 돼요? 안 돼요? n자리에 2 넣으면 120도. 되죠? 예. 오, 예, 되네. 3 넣으면 돼? 안 돼? 180도. 안 되죠? 오씨. n이 1일 때밖에 안 되네. n이 2일 때. 즉, 세타는 몇 도다? 120도. 이거밖에 되는 게 없어. 라고 구해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 구합니다. 코사인. 자, 세타는 120도죠. 60분법으로 바꾸면 2분의 파이는 몇 도입니까? 90도예요. 결국 코사인 30도 나왔네요. 코사인 30도의 값은 몇입니까? 2분의 루트 3이다 해요.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고 일반각 표현하고 알파를 없애는 방향으로 더하거나 빼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때 관념적인 몇 바퀴 돌렸는지 몰라는 그대로 살려둔다. 더하거나 뺄 때. 되겠습니까? 네. 지워도 될까? 네. 자, 그러면 그 아래 있는 문제 보도록 하자. 즉 선생님이 지금 해주는 방법은 공식을 안 외워도 되기 때문에 되게 편해. 근데 그 일 알파 정도는 기억해야 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는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각 세타를 구하시오라고 문제 나왔어요. 세타가요, 1사분면 혹은 2사분면에 있다는 건 알지만 솔직히 3세타, 5세타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그래서 내 맘대로 그려놓는 거지. 아,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세타라고 해봐야겠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평각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알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5세타는 X축 대칭이니까
X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자, 이쪽에 요 각의 크기도 몇 도 되겠습니까? 알파 될 거야. 됐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림 그렸어. 이제 뭐 할 차례야? 그 1 알파. 뭐 합니까? 일반각 표현할 거야. 5세타부터 써야 돼? 3세타부터 써야 돼? 5세타부터 쓰면 유리합니다. 5세타는 360도 곱하기 몇 바퀴 돌렸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5세타는 음의 방향으로 알파만큼 이동하고 있지. 뭐라고 표현한다?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표현해요. 음의 각입니다. 자, 그리고 3세타를 표현하면 360도 곱하기 m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두식은 더해야 됩니까? 빼야 합니까? 예, 두식은 더해야지 되겠지.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고 하나는 플러스 알파니까 알파를 없애려면 더해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8세타가 되고 이 관념적인 녀석은 그냥 몇 바퀴 돌렸는지 몰라. 이렇게 남겨둡니다. 자, 그래서 세타를 구합니다. 자, 8분의 360도 몇 도 되겠습니까? 8, 4, 32, 바로 40, 45도 되겠죠? 예, 45도 곱하기 n이에요. 자, 이제 저 n자리에 정수를 넣어서 0도와 180도 사이에 들어가는 n의 값을 구해야 되지. n자리에 몇 넣으면 되겠어? 우선 1 넣어도 됩니까? 예, 1. 0 넣으면 안 되고 1은 되죠. 자, 1 넣었을 때 몇 도 나와요? 45도. n자리에 2 넣으면 몇 도 나옵니까? 90도. 90도는 저 각에 포함되죠? 네. n자리에 3 넣으면 몇 나옵니까? 135도 나와요. 얘도 되죠? 자, n자리에 4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못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때 각 세타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이 세타라는 표현은 60분법의 표현일까? 호도법의 표현일까? 세타는 60분법이에요? 호도법이에요? 호도법이에요. 세타라는 이 문자는 무엇의 단위다? 각도에서 호도법이야. 그러므로 이렇게 답 내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씁니까? 답을 쓸 때 각 세타는 4분의 파이 그리고 2분의 파이 그리고 4분의 4파이 이렇게 답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일 때 모든 세타 값의 합을 구하래요. 세타는요 0에서 파이 사이니까 1, 2, 4 보면 아무 데나 놓여도 된답니다. 그렇구나. 두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 원점 대칭이래요. 맞죠? 그래서 우선 그림부터 그립니다. 자, 아무렇게나 그려도 되니까 어차피 뭐 1, 2, 4 보면 아무렇게나 나오면 되니까 그래, 나 여기에 있는 요 각을 세타라고 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원점 대칭이래, 6세타는. 자, 원점 대칭은 뭐예요? X축 대칭과 Y축 대칭은 한 번씩 하는 거지. 그래서 이 X축 대칭하면 여기 이렇게 올 테고요. Y축 대칭하면 다시 요 선에 대해서 Y축 대칭하면 이렇게 오겠지. 결국 원점 대칭했더니 뭐가 돼버려? 직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몇 세타? 6세타. 이렇게 온 상황이에요. 자, 이제 평각 표현할 겁니다. 요 각의 크기가 알파지. 그러면 요 각하고 똑같은 막꼭지각이니까 요 각의 크기도 알파 될 거예요. 자, 그림은 끝났습니다. 이제 일반각으로 표현합니다.